우리 오늘 355페이지부터인데요. 정비사업 시행 방법이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이제 공부했던 거, 용어 정의가 다 있었고요. 용어 정의 있었고. 이거 뭐 있더라, 이거. 자, 우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6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에, 정비 기본 계획이 있었어요.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정비 기본 계획.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 수립했을 때는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죠. 그 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요. 정비 계획. 자,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이 한 개가 딱 있는데, 정비 계획은 정비 사업별로 한 개씩이에요. 그래서 정비 사업이 서울에서 400군데에서 하면 정비 계획도 400개예요. 그다음에 정비 계획 수립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 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정비 계획 수립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6명, 시장, 군수가 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고, 광역시의 군수나 자치구 구청장은 정비 계획 수립해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정비 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정비 구역이 이제 지정되고 나면 요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요거 이제 사업 시행자가 확정이 되고요. 이제 사업 시행자하고 사업 시행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자, 사업 시행자와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이 나와요. 이렇게요. 요 사업 시행자와 사업 시행 방식은 매년 2문제는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특히 여기가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바뀌었어요. 2월 9일부터 싹 다 바뀌었죠. 예. 그러면 우리 3개의 사업을 써보는 거예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3개의 사업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다 다르거든요. 이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고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먼저 여기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나오는데요. 우리 책에는 이제 사업 시행 방법이 먼저 나왔습니다만은요. 우리 거기 사업 시행 방법 보시면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4개 방식이 나와요. 4개 방식. 그래서 4개 방식을 이렇게 보면은 1번은 우리가 보통 자력 방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에는 없죠. 그냥 흔히 자력 방식 그래요. 사업 시행자가 정비 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우리 이것을 일명 자력 방식 그럽니다. 자력 방식. 2번은 수용해서 하는 방식. 3번은 환지, 땅만 바꿔주고 건물은 네가 지어라는 환지 방식. 4번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에요. 우리 관리 처분 계획하고 환지 계획의 차이는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면 환지 계획이야. 근데 낡은 땅 위에 낡은 건물을 새 땅 위에 새 건물로 바꿔주면 관리 처분 계획이 돼요. 그러니까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주면 관리 처분 계획, 땅만 바꿔주면 환지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일단 사업 시행 방식이요. 4개의 방식이 나오죠. 자, 자력 방식. 자력 방식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이 있고, 수용. 3번째, 환지 방식. 4번째,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예, 관리 처분 계획으로 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 방식이 4개다. 요 4개를 또 혼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섞어 쓸 수도 있다. 혼용도 가능하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재개발 사업은요, 사업 시행 방식이 요거는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할 때 땅만 바꿔주고 네가 건물 알아서 그 땅에다 지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관리 처분 계획 방식,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줄 수 있다. 실제로는 거의 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합니다. 실제로는 거의 다 관리 처분 계획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이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재건축 사업은요. 자, 우리 재건축 사업은 오로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합니다. 오로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가능해요. 여기서 시험 문제. 절대로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목적이에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땅만 바꿔주고 건물 네가 알아서 지어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줘야 돼. 재건축은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제가 저게 빨간색이 없어서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 이거. 이게 무슨 색입니까 이게? 핑크색입니까? 예. 핑크색은 너무 좋은데 이거 빨간색을 원래 써야 되는데 혈서 쓰는 기분으로 쓰거든. 예. 예, 절대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없다. 혈서 쓰는 기분으로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여기 사업 시행 방식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지. 오피스텔 가능해요. 오피스텔 재건축으로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다. 단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연면적 30% 이하로 전체 규모는 연면적 30% 이하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체크하시면 되고 356페이지 나오죠. 연면적 30% 이하 오피스텔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가 나오는데 이 시행자를 보면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진짜 지루하게 길어요. 이거 읽다 보면은요.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힘들어서. 예. 그럼 이걸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 정리를.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제 시행자가 나오는데요. 이걸 정리를 해보는 거지.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자력 방식과 나머지 세 개의 방식 나눠서 봐야 돼. 자력 방식일 때는요. 시행자가 시장, 점찍고, 군수 등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시장, 점찍고, 군수 등 하면 몇 명이에요? 5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5명을 줄인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이나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 줄여서 그냥 주공 등, 토지주택공사 등,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50%를 초과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 있어요. 우리는 편의상 공공출자법인, 공공출자법인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자력 방식일 때는 누가 하는가?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 공공출자법인이다. 그 다음에 여기 세 개의 방식일 때, 요 세 개의 방식일 때 누가 하는가? 똑같아. 땡땡. 똑같이 해. 단, 세 개의 방식일 때는 플러스 공동시행이 가능해요. 이런 사람들하고 공동시행, 건설회사하고 건설회사. 우리 건설회사라는 말은 안 쓰고요. 등록사업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설업자 그러죠. 둘 다 건설회사인데 법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실제는 건설회사야. 공동시행할 수 있다. 요걸 갖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야. 356페이지에. 왜?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비법이 작년보다 어려워진 이유가 법 만드는 사람이 편하게 만들었어. 공부하는 사람이 알아서 정리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정리할 정도가 되면은 법 만들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돼요. 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런 사람들이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면서 다시 한번 밑줄을 쳐주는 거죠. 이렇게. 요 사람이 시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핵심은 뭐냐 그러면 역시 또 혈서 쓰는 기본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절대로 조합이 시행자가 되지 않는다. 요거 이제 조합 X.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절대로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역시 또 혈서 쓰는 기본으로 씁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이 죽었어.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조합이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 만나트리 맞춰보세요. 추진위원회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설립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어때요? 추진위원회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설립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지. 예. 다른 학원에서는 왜 틀렸냐 그랬더니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조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조합과 관련되는 거 나오면 다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반수기 때문에 틀렸다 해서 동기의 착오는 있지만 정답은 맞히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예. 절대 조합 안 나온다 이거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하고요. 그리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동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단 언제냐면 천재지변이 있을 때. 지변이 있으면은요. 이런 동의 없이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요. 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소수다 보니까 잘 동의가 안 나와. 그래서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제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동의 없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게 해주세요. 그 뜻이 닿아가지고 우리 달동네에서는 불이 잘 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서초동에 그 꽃동네라고 있었어요. 비닐하우스촌 서초동에 매일 불 나는 거예요. 불 나서 다 타버리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할 곳에서는 불이 잘 나고 소방차가 출동하면은 이상 엔진도 시동이 안 걸리거나 그다음 길이 막혀서 다 타고 난 다음에 도착하거나 뜻이 하늘에 닿아서 그렇지. 천재지변일 때 동의가 필요 없다. 그렇죠?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356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력 방식 나왔죠? 위에 써놨죠? 시행자?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나머지 3개의 방식 나왔죠? 표가 복잡한데 복잡한 거 정리하면은 저렇게 돼. 똑같아. 아셨죠? 예. 동그라미 3번은요. 자, 동의 요건이에요. 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줄여서 뭐라 그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 근데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밑에 박스에 나와요. 밑에 박스. 1번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2번 임대주택이 충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세 번째, 자력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야, 이거 읽으면 뭔가 이상해.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이 돼도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자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사업 방식이 3번에 3개가
아닌 거 뭐야? 수용 방식일 때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을 초과할 때야. 이거 낙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은 희박해. 그래서 원칙은 세입자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요, 세입자 동의를 받는 일이 거의 없겠다. 예. 그러니까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경우가 3개 중에 하나는 다 걸리게 돼 있어. 예. 실제로는요. 예. 그래서 원칙은 동의를 받아라. 예외적으로 요 3개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대부분 3개 중에 하나는 다 걸린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에 천재지변 나왔죠.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나 세입자 과반수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다.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다. 예. 그다음 우리 여기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의 이제 시행자. 우리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요 이제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될 것인가?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요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거나 시장 군수 등과 능력 있는 자와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 시행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재건축 사업은요. 요거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는 역시 재건축 조합이 됩니다만은 역시 능력 있는 자와 공동 시행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그냥 지네들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네들이 시행한다야. 예.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재개발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지네들이 그냥 자체 규약 만들어서 그냥 시행합니다. 조합 안 만든다. 그러면 조합을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그냥 시행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사업 시행자하고 이 방식이 약간 복잡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가 어디 나오면 가로 2번에 나오는 거예요. 357페이지 가로 2번에. 예.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공공 시행자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원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경우인데 불구하고 그 박스 안에 1번부터 다음 페이지 8번까지 8개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은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아웃을 시켜버리고 누가 시장, 군수, 주택, 공사 등등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8개는요. 딱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딱 8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근데 우리는 일단 1번을 박스 안에 1번을 기억해 주셔야 돼. 357페이지 밑에 박스 안에 1번. 그리고 박스 안에 1번이 26조 1항 1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6조 1항 1호다. 천재지변 357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1이 있죠. 천재지변이 있죠. 이게 26조 1항 1호라고. 예, 이걸 기억하라니까요. 26조 1항 1호. 그래서 26조 1항 1호가 앞으로 계속 나와. 책 뒤에까지 계속. 26조 1항 1호가 뭐라고요? 천재지변이 있을 때야.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원칙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8개 중에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배제시키고 시장 군수나 주택 공사 등등 공공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유가 1번의 천재지변이고 이게 26조 1항 1호다. 예, 기억하십시오. 예. 자, 뒤로 넘겨주세요. 8개는 지금 외우라는 말을 차마 못하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딱 한 번 나왔거든. 근데 거기 1항 1호는 기억해야 돼. 천재지변 있을 때. 예.
그 다음에 우리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은요. 358페이지 가로 4번을 보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오른쪽 박스 안에 1, 2, 3번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요. 지정개발자, 토지 등 소유자 등등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 민간이냐 민간인 거죠. 지정개발자, 시행사가 정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지정받는 수밖에 없어요. 지정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른쪽 박스 안에 1, 2, 3번 있죠? 1번 체크하는 거예요. 천재지변. 그러면 요거 조문이 27조 1항 1호야. 요게 27조 1항 1호. 그래서 아까 26조 1항 1호도 천재지변. 그거는 시장, 군수, 주택, 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 27조 1항 1호는요. 천재지변이 있을 때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두 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조문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조문 번호는 기억해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잠 뒤로 넘겨주세요. 360페이지 3번은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업 대행자 그랬죠? 이게 민법상 대리예요. 민법상 대리. 사업 대행자는 민법상 대리인을 말한다. 대리인.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요. 대리를 배웠어요. 대리. 배웠죠? 대리. 그럼 우리 대리는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있지. 그러면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는 누구에게 효과가 기속하는가? 본인한테요. 민법은 되게 잘하는구나. 예. 그래서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는 본인한테 귀속하고요. 대리 제도가 생기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 그럽니다. 대리 제도는요. 본인이 능력이 부족할 때 본인의 능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대리 제도가 생긴 게 하나가 있고요. 본인이 너무나 능력이 출중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모든 걸 다 자기가 할 수 없어서 본인의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대리 제도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요 대리가 생긴 게 두 가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리는 본인의 능력이 부족할 때야. 그래서 본인은 누구냐 그러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본인. 대리인은 누군가? 시장, 군수, 주택, 공사 등등이 대리인이야. 그래서 본인이 능력이 부족할 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얘네들이 본인이야. 대신해서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 주택, 공사 등 또는 지정 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언젠가? 자, 1번, 박스 1번. 장기간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 인정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렇죠?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우리는 못하겠다. 대행해달라 요청할 때예요. 요때 누가 대행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토지, 주택, 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대행해주고 그 효과는 능력 부족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한테 기속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신하여란 말 나오죠. 대신하여. 이게 바로 현명주의야. 대신하여가 바로 현명주의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시험 끝나고 나면 제 카페에 우리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다 맞게 해줄 만한 문제 없습니까? 저 한 문제가 부족해요. 매일 그래. 그러면 바로 제가 그 다음날 답변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3일 있다 쓰겠습니까? 3일 있다 해서. 왜? 문제지를 들고 저는 이제 잠적을 합니다. 예. 모든 속세와 인연을 끊고 한 3일 정도 모처에 가가지고 40문제를 수십 번을 읽어요. 수십 번을. 예. 찾아내야 되니까, 오류를요. 예. 그래서 제가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야. 더 이상. 이미 몇 개 찾아냈거든요. 문제 나올 때.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또 한 잔 마셨습니다. 예, 원샷. 양주 한 클라스를. 양주. 예. 조니 워커 블랙 라벨.
블루 라벨은 맛이 형편이 안 되고 블랙 라벨을 갖다가 마시고 술기운에 딱 봤더니 글쎄 이 주문은 민법의 대리에서 왔다고요. 민법에서 대리 왔으면 중요한 게 현명주의거든. 나를 위해서 내 걸 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걸 본인을 위해서 한다는 현명주의가 나와야 돼. 대리에서는요. 그래서 법 조문에다가 대신하여라는 말 꼭 썼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는 대신하여라는 말을 빼고 낸 거야.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빠졌어. 지문에. 그래서 잘 됐다. 드디어 하나 잡아냈다. 그래서 제가 막 썼습니다. 예, 그 이의신청 자료를. 이 조문은 원래 민법의 대리에서 왔는데 그러면 대리에 당연히 현명주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법에서 대신하여라는 말을 써놨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압축해서 쓴다고 해가지고 지금 짧게 해야 되는 지문을 대신하여라는 말을 빼버렸어. 그래서 이것은 시장, 군수 등이 자기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현명주의를 갖다가 빼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다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험에 2번 더 나왔는데 2번 다 대신하여라는 말을 꼭 써서 냈어. 현명주의. 예. 더 웃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하여라는 말이 빠져서 현명주의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현명주의가 뭔지 모르는 공법 선생들도 많았다는 거지. 현명주의. 왜 민법에 나오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대신하여라는 말을 꼭 써서 그 이후에 2번 더 나왔다. 동그라미 1번만 일단 보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2번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대리에서는요. 기초적 내부관계라는 게 있거든. 기억나세요? 대리권이 발생되게 되는 기초적 내부관계 있죠. 위임이나 고용이나 도급이나 그렇잖아요. 근데 정비법에서는요. 기초적 내부관계 발생을 위임과 유사하게 봐. 그 위임에서는요. 수임인은 비용 상환 청구, 보수 청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 등은 비용 상환 청구, 보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사업 행위했을 때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압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동그라미 2번이에요. 압류할 수 있다. 예. 그럼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죠? 예,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 예. 그 다음 우리 오른쪽에 361페이지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가로 1번 계약의 방법은 역사상 없던 주문, 올해 신설된 거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면 일반 경쟁에 부채한다. 자, 일반 경쟁 밑줄 딱 치고 다만 예외, 계약 규모, 재난 발생 등등 할 때는 지명해서 경쟁에 붙이거나 이거 지명 경쟁이에요. 지명해서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3번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가로 2번에 시공자 선정 나왔죠. 자, 이 시공자 선정은 시험에 계속 나와요. 시공자 선정은요. 종합 문제로 나올 때 지문에 나오는 건데 밑줄 칠 부분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자,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조합은 언제 되는 거야?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될 때는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시공자는 거의 다 건설회사예요. 자, 조합은 자 밑줄 칠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그게 중요해요. 인가 받은 후. 자,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 수의 계약이라는 말은 올해 추가로 들어간 단어예요. 업자, 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같은 사람을 법에서 다르게 부른다 그랬죠. 둘 다 건설회사예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자, 건설회사 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시험에 많이 나왔겠죠. 2번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언제? 20명 미만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자 밑줄 칠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서 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또 동그라미 3번.
시장 군수 등이 26조 1항, 27조 1항 아까 기억나세요? 예. 26조 1항은 천재지변 등 8개 사유. 그렇죠? 27조 1항은 역시 천재지변 등 3개 사유 있었죠. 따라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 밑줄 치세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라는 말은 올해 새로 추가됐어요. 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6번 보세요.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게 왜 나왔냐 그러면 우리가 철거 공사를 다른 시공자가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짓는 걸 또 다른 시공자가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가요 비효율적으로 돼요. 아파트 새로 지을 건설회사 보고 철거까지도 맡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새로 짓는 것을 전제하에 철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공사가 빨리 신속히 잘 됩니다. 예. 알아두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나옵니다. 자, 이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이 나오는데, 먼저 추진위원회인데요. 공식 명칭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줄여서 추진위원회라 그래. 그래서 이제 줄여서 추진위원회라는 말을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뭘 추진하는지를 까먹어.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거예요. 예. 자,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제 먼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조문이에요. 조합을 설립할 때 절차가 아니라 이 조문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면은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걸 써놓은 조문이에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두 개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밑줄 치시고요. 두 개에 대한 동의예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그러면 5명 이상이 있어야 되네. 그렇죠? 추진위원회 위원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 규정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 추진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운영 규정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5명 나왔잖아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7명 있었어. 도시개발법 7명 있었다고.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 소유자 7명이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했다고요.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했다고. 설립할 때 몇 명 이상 있었어요? 토지 소유자 7명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정비법에서는요. 정비법에서는 지금 토지 여기 추진위원회 위원이 있죠. 그렇죠? 이 위원이 몇 명이에요? 예? 5명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뭐가 만들어져?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요. 7명, 5명 바꿔서 시험 내거든. 그러면은 우리 추진위원회 요 5명 있죠. 위원 5명을 딱 세워놓고 등에다가 한 글자씩 쓰는 거야. 추진위원회 5명이야. 예. 7명 토지 소유자 세워놓고 등에다 하나씩 쓰는 거야. 도시개발조합 쓰고 밑 끝에 점 하나 찍어. 7명인 거야.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7명. 예. 추진위원회는 5명이에요. 두 개 바뀌어서 내거든. 지금 맞힐 것 같지? 외워놓지 않으면 못 맞춰 시험장에 가면은. 예. 그래서 추진위원회 5명이다. 예.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조합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으면 당연히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봐야 돼. 부인이 임신하는데 동의했어. 근데 애 낳는 거 반대. 말이 안 되거든. 그렇잖아. 추진위원회가 뭘로 바뀌는 거야? 조합으로 바뀌는 건데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예. 근데 예외가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대 의사 표시를 했을 때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OS 요원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OS 요원. 이 OS 요원이 뭐냐 그러면요. 동의서 받아오시는 아줌마들이에요. 예. 전화 옵니다. 저 이번에요. 그 동의서를 좀 받으러 가야 되는데요. 자기가 추진위원회 직원이래.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동의서만 전문으로 받는 것을 업으로 하시는 OS 요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냥 내가 동의서를 추진위원회 사무실에다가 아침 출근할 때 내고 가겠다. 그랬더니 바쁘신데 그러시지 말고 자기가 받으러 오겠대. 그러면 아침 7시 전에 오거나 밤 12시 이후에 오라 하면 그때 오겠다는 거야. 야, 이렇게 열심히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예. 동의서 한 장에 보통 20만 원씩 받아가 이 사람들이. 예, 한 장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는 그래도 아침에 사무실에 가서 추진 사무실 내겠다 그러니까 바쁜데 그러지 마시고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자기가 수거해 가겠대. 나는 우편함에 안 넣겠다. 운동 삼아 추진위원회 사무실 가겠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야. 예? 목소리가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아. 목소리가. 그래서 OS 요원의 기본 자질은 목소리가 좋아야 돼. 그래서 하도 목소리가 고와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주려고 만났다가 실망해. 그냥 막 때려주고 싶어 막. 막 안 주고 싶어진다니까. 예.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이 OS 요원 일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추진위원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니까 이 동의서 하나를 2번 쓰는 거야.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많은 동의가 나와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동의, 조합 설립 동의,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동의 해가지고 동의서 쓸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때마다 이분들이 이제 OS 요원들이 담임 동의서를 받는데 이제 가끔 이 사실을 학원에서 이 박 선생한테 배운 우리 학생들은 동의서 달라고 이렇게 전화 오잖아요. 보통 우리 조합원들은 그 주변에 몰려 살고 있거든. 근처 아파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우리 조합에 조합원 10명 있는데 내가 동의서 10장 모아주겠대. 너무 감동스러워. OS 요원. 단 당신이 받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반띵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반띵하자 그러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목소리 좋으신 분들은 OS 요원 한번 해보시고. 예. OS 요원은요 자기만의 수첩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동의서 언제 받는 그 날짜 있죠. 그거 다 써놓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거지 왕초는요 대감댁에 그 잔칫날 적어놓은 그 수첩이 있어. 이게 왕초의 권위의 상징 노하우야. 이게 있어야지만 그 거지들 먹여 살리거든. 예. 그래서 항상 자기 후계자한테 이걸 넘겨줘. 후계자한테. 이게 상징이거든. 우리 OS 요원 아주머니들은 이게 상징이야. 예. 서울시에서 그 각 정비 사업에서 언제 동의서를 받는가 이거죠. 예. 목소리가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 할 수 있는 분 계시겠네요. 예. 될 수 있으면 얼굴 보여주지 말고 목소리만 이렇게 해서 OS요. 충격이야. 그렇죠. OS요. 예. OS가 아웃소싱의 약자야. 아웃소싱. 예, 아웃소싱 약자예요. 예. 공부할 때는 잘 내용이 안 들어오는데 이런 건 또 잘 들어와. 그 동그라미 2번 이해되시죠? 시험에 나와요. 예.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또 설명했다. 넘겨주시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치고 추진위원회 기능 나와요.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 있죠. 박스. 이거는 시험에 가끔 나와. 일단 1번하고 2번 먼저 2개만 기억하세요. 업자 선정. 이 업자가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업자 선정하고 설계자 선정 변경 이 2개 먼저 기억하시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다 외워져. 예. 동그라미 2번 체크 시험에 나오죠. 추진위원회가 업자 선정할 때, 엔지니어링 회사를 선정할 때는 밑줄 쳐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라는 말은 올해 추가됐어요.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번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개최합니다. 창립총회는 조합이 하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개최합니다. 예. 추진위원회 조직 가볍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예. 자, 오른쪽에 추진위원회 운영 나오죠? 예, 동그라미 3번을 체크.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되고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외상값 그었잖아요. 누가 갚아야 돼? 조합이 갚아야 돼. 추진위원회가 했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은 누가 승계? 조합이 승계하는 거예요. 예. 이제 넘겨주시죠. 예. 창립총회 방법 절차는 신문 기사 읽듯이 한번 읽어주시면 충분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조합 설립 있죠? 이거부터 볼 겁니다. 칠판 주면 안 돼. 좀 큰일 나 이거. 예.